안녕하세요. 이국희 교수입니다.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보통은 이제 내 주장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막 이렇게 들이밀기 쉽죠. 예. 근데 이렇게 내 주장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나와 반대 입장의 사람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 야, 봐봐, 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를 보여주면 설득될까?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학부생들을 모아서 아주 이슈, 사형제도, 전 세계적인 이슈죠. 윤리적인 이슈. 이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좀 강하게 지지하는 집단과 지지하지 않는 집단, 이렇게 두 집단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연구를 위해서 원래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집단들을 이렇게 좀 나눈 거예요. 두 가지로. 예. 사형제도 지지, 아니면 지지하지 않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들에게 반대쪽 의견을 지지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제도 지지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사형제도가 이렇게 효과적이야. 또 반대로 지지하는 집단에게는 사형제도가 이렇게 나쁜 거야 라는 걸 입증하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각자의 의견을 조정해서 어떤 좀 중립적인 입장이 될까요? 아니면 설득이 돼서 사실 반대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데이터, 여기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1은 사형제가 범죄율을 감소시킨다는 걸 입증한 데이터야. 데이터 2, 이거는요,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1은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으니까 사형제도 지지 쪽에 가까운 주장이죠. 데이터 2는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쪽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사형제도 지지자들과 비지지자들에게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근데 과연 사형제도 지지자들이 데이터 2 이거 효과 없어 이거에 설득됐을까요? 또 사형제도를 원래부터 지지하지 않아, 나는 이미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야, 이 사람들이 데이터 1 사형제도 효과 있어 이 데이터를 보고 설득되었을까요? 그리고 사형제도 지지자와 이 비지지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균형 있게 균형 있게 반영해서 자신의 기존 신념을 조금 약화시키고 좀 중립적이고 중도적이고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좀 이게 생각해볼 문제구나,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 think again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라도 좀 생각하게 됐을까요? 정답은 no예요. 아니야. 네. 이들은요, 기존의 자기 의견을 오히려 더 강화했어요. 사형제도 지지자는요,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됐고요. 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제도 비지지자들은 더 강력하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지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사형제도 지지자들은요, 사형제도 효과를 입증한 데이터 1은 신뢰했어요. 그런데 데이터 2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입맛대로 그냥 데이터를 선택해서 보는 거죠. 데이터 2, 이거 사용제도 효과 없다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설득력이 없네. 이거 연구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반대로 사형제도 지지자들은요, 사형제도 효과 없음을 입증했던 데이터 2만 또 신뢰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데이터 1, 사형제도가 효과가 있어, 이게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어, 이 데이터는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고 연구 과정과 연구 방법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표집에도 문제가 있다, 표본에도 문제가 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혹시 전문가의 의견을 그러면 들려주면 설득이 될까? 전문가의 의견. 이거 어떤 박사님의 의견이야. 너 TV에 나오는 이 유명한 박사님 알지? 이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야. 너 이분 얘기는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될까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약간 이슈가 되는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다음에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당신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파리 기후 협약을 지지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인간이 기후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입장이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약할수록 지지하지 않는 거지.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는 집단과 기후변화는 인간 탓이 아니라고 믿는 집단을 구분을 했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사형제도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의견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뭔가 조정이 됐을까요? 두 집단 모두에게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후학자들, 전문가죠. 전문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줬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3.4도 정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2100년까지. 그리고 두 집단을 다시 반반씩 나눠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 의견 중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기후 전문가 전반적인 의견을 하나 보여주고서 또 세부 전문가의 얘기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문가 1과 그러니까 2가 있어요. 그럼 전문가 1은 누구냐? 지구온난화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3.4도 정도라고 보통 예측하지만은 그건 평균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 평균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게 이제 전문가 1이에요. 전문가 2. 지구온난화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완전히 다르죠. 2100년이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은 이 기후변화 전문가들 대다수가 예측하는 이 평균 3.4도보다도 훨씬 높은 5도에서 6도 정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두 전문가의 의견을 보여준 다음에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2100년에 너의 생각으로는 어떠냐? 너의 생각으로는 2100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몇 도 올라가 있을 것 같냐? 예측해봐. 네가 숫자로 써.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두 집단은 즉 기후변화가 인간 탓이다라고 강하게 믿는 집단과 그렇게 믿지 않는 집단은 전문가 1과 2 중에 어느 쪽 의견에 더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사실 거의 정답이 있었잖아요. 현재 기후학자들의 평균적인 입장 3.4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를 썼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인 거죠. 어땠을까? 자, 봅시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믿는 집단은요, 기후학자들의 평균이 3.4도보다 2도 정도 높게 추정했어요. 이건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그쵸, 전문가 2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1의 입장을 본 사람은 기후학자들의 그냥 평균하고 유사하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가 1의 시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말 믿느니 그냥 나는 평균에 따르겠다. 그런데 전문가 2의 입장을 본 사람들은 이게 맞는 얘기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아까 사용제도랑 똑같지 않아 지금? 자, 반대로 기후변화가 인간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게 아니야 라고 믿는 집단, 기후변화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믿는 집단은 평균이 3.4도보다 2도 정도 낮게 한 1도밖에 안 변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누구 의견이에요? 그치, 전문가 1의 입장이었잖아. 그리고 전문가 2의 입장을 본 사람들은 역시 그냥 평균으로 예측을 해요. 이건 아까랑 또 똑같잖아요. 야, 내가 전문가 2 네 얘기를 믿느니 난 그냥 평균을 따르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상반된 의견이나 자료를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주면 뭔가 설득이 될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야,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들어봐. 그거 봐. 유튜브 요즘에 뭐하냐 이렇게 많은데 그거 들어봐.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입장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입장 정리가 끝난 사람들에게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는 거는요, 오히려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해요. 네 얘기 안 믿어. 그러면서 내 얘기만 더 믿게 되죠. 균형 있게 의견차를 좁히기는커녕 두 집단의 양극화만 심화시킵니다. 뭐야 이거, 이런 거 문제 있고 이거 데이터가 문제 있네, 이 전문가 의견, 이 전문가가 문제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토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디베이트죠. 완전 말로 다이얼로그로 전쟁을 한다, 배틀을 한다. 그게 디베이트 아니에요, 토론. 말로 전쟁을 해서 이 상대방의 의견을 그래서 막 알게 되고 하면은 막 사회가 통합되고 설득이 되고 융합될 거라고요?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죠. 미안하지만 인간 심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무슨 토론을 해서 사회가 통합이 돼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예? 토론은요, 입장차를 더 뚜렷하게 만들면서 대립과 갈등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확증 편향.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 정리가 끝난 우리의 확증은 다른 데이터로 인해서 설득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에 의해서 더 설득이 되고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증이 계속 편향되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가 더 강화되어 가는 현상,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에 부합하는 자료와 데이터와 근거만 찾으려고 하면서 우리 입장을 더 강화해 나가는 현상, 이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나 자료 전문가 의견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확증 편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